저는 21년 전 개병원 응급센터 중환자실, 그러니까 RICU라고 하는 부서에서 근무를 했었던 신희현입니다. 그때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정신이 없던 시기였죠. 근데 이제 보통 중환자실에 있는 간호사들은 뭐가 이렇게 큰 건이 터졌다 하면 그런 게 이제 연결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아무튼 네. 그때도 제가 그 시간에는 근무를 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이제 워낙 큰 일이었고 네네. 그때 이제 제 기억으로도 막 이렇게 10명, 20명이 한꺼번에 이제 병원으로 오는데 난리가 났다. 그리고 뭐 근무자들도 좀 대기를 해라. 막 이럴 정도로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처음에 오는 거는 중환자실로 바로 오는 게 아니고 응급센터로 먼저 오는 거죠. 응급센터로 왔는데 뭐 자리가 없다. 내지는 그래서 와서 그리고 이제 와서 이제 돌아가신 분들도 있었고 상황이 막 급박했죠. 그리고 자리가 없어서 서울 쪽으로 큰 병원으로 가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보통 근무를 나가기 전에도 이제 어떤 환자들이 그러니까 다음 날 계속 나가는 순번일 수도 있고 중간에 쉬는 순번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응급한 상황이라는 거를 인지는 하고 있었고 그때 당시 이제 그날 근무했던 친구들은 있는데 연락을 해봤는데 상당히 기억은 잘 못하더라고요. 아무튼 근데 이제 젊은 친구들이 갑자기 화재가 나서 많이 다쳤고 입원할 만한 중환자실이 없을 정도로 지금 난리가 나 있다 이렇게 돼 있었고 방사선과 친구가 한 분 있었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근무였는데 방사선과면 사실 이제 환자를 나르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촬영을 하는 기사인데 네네네네. 너무 이렇게 이제 상황이 그러니까 가서 같이 환자를 막 이렇게 배드를 나르기도 하고 했다는 이야기를 그때는 들었죠. 바로 그날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그날은 저는 근무는 아니어서 바로 그날 상황까지는 기억을 못하는데 그런 거였고 1차적으로 응급실에서 응급한 상황을 거쳐서 중환자실로 올라온 다음에 저는 이제 환자를 본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있던 중환자실은 16베드였어요. 그러니까 중환자실마다 베드 수가 약간 차이가 있는데 한 10베드에서 20베드 사이 정도인데 저희는 이제 16베드였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 그때 한 4명 정도 친구가 저희 중환자실로 올라온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다른 병원으로 이송을 했던 친구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신 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친구만 제가 이제 기억하는 게 좀 오래 있었어요. 한 3개월 정도 있었는데 그 친구가 나중에 이제 중환자실이 일반 병동으로 간다는 건 완전 회복은 아니지만 일반 병동을 갈 수 있을 정도로 회복을 해서 일반 병동으로 간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티케뉴라라 그래서 여기를 뚫어서 호흡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공호흡기를 어느 기간 정도 안에 못 떼면 계속 입으로 삭간을 해가지고 하는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여기를 뚫어서 호흡을 하게끔 하다가 기계를 떼고 그걸 어느 정도 유지해서 호흡이 나중에 되면 나중에 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하면서 이제 일반 병동으로 올려 보냈었는데 그 친구가 많이 회복이 돼서 케어했던 간호사님들 이렇게 고마운 마음에 내려와서 이렇게 인사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병동 올라가서도 꽤 오랜 시간이 있었는데 기억나는 건 그냥 몇 장면만 이야기해보면 이게 이제 그 화재가 나면 무서운 게 불에 타는 게 무서운 게 아니고 이 연기를 마시는 게 무서운 거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 연기를 많이 마시고 오잖아요. 그러면 석션이라고 하는 이제 이 기관지에 관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빼내는 걸 해요. 그걸 빼면 진짜 재가 막 나오거든요. 상상이 좀 안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빼내져 있는 관의 통에 이렇게 연결해서 담는 이렇게 석션을 해서 빼면 담는 이걸 하는데 이 통에 재 같은 게 섞여서 회색 이런 게 막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되게 힘든 거죠. 그래서 대부분은 인공호흡기를 달고 이제 치료를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 친구도 이제 그게 되게 힘들었는데 그 친구 관련해서 하나 더 생각나는 건 어머님이 항상 문 밖에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원래 이제 중환자실은 하루 2번 오전에 한 번 식사 시간 전 그다음에 오후에 저녁 식사하고 나서 바로 이렇게 2번 면회가 있는데 어머님이 이제 사실 뭐 중환자 보호자 대기실이 있긴 하지만 거기 앉아 있기도 사실 어려웠을 것 같기도 한데 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어머님이 거기 문 앞에 서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이제 생각이 나는데 자식이 부모한테는 어떤 자식이든 정말 애잔한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아파서 이제 그러고 사경을 헤매고 있는 자식한테 엄마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이제 부모님이 있었고 또 한편에 어떤 친구는 쟤는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쟤는 부모랑 같이 안 사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편부모나 그런 친구들은 사실 누가 와가지고 면회하면서 이렇게 챙겨줄 수 없는 그렇죠. 친구도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이제 저희도 그때 당시는 어떤 거였냐면 그냥 사람들이 쉽게 말하는 게 애들이 뭐 노래방 가서 놀다가 놀다가 이렇게 이제 화자가 나서 근데 이제 정확한 걸 누가 알려주는 사람이 저희한테도 없었어요. 사실은 막 뉴스에 나왔다고 하지만 뉴스가 어떤 거를 막 디테일하게 알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쟤들은 뭐 약간 놀던 애들이래 아니면 노래방 가서 고등학생들 놀아 막 이런 말들을 제 귀로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뭔가를 약간 몰아가는 네, 그런 것도 되게 이제 사람들은 쉽게 말하긴 아주 좋죠. 애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네, 그런 것들이 저도 뭐 애들이 어떻게 화제가 났고 뭐 그런 거를 알아볼 만한 건 내가 알아보겠다 이런 생각은 사실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작년에 제가 이제 그 우연히 그 당시 같은 친구였던 이야기를 듣게 됐거든요. 그 분을 통해서. 근데 그 친구도 같이 치료받았던 아니요. 그때 같이 시험을 보고 자기도 거기를 롤러를 가려고 했는데 어떤 상황 때문에 그 장소를 안 갔던 거예요. 그 친구는. 근데 만약에 자기도 가서 거기서 만약에 다쳤다고 하면 자기도 사람들한테 똑같이 그렇게 생각되어졌을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건 또 뭐지? 잠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희는 사실 일이잖아요. 맞아요. 간호라는 거는 뭐 이렇게 심리적으로도 힘든 사람들을 보면 불편하긴 하지만 대부분 일이기 때문에 케어를 감정을 많이 실어서 하지 않아요. 연차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케어는 케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면서 그냥 하는 건데 근데 이제 그런 사적인 이야기들이 들어오면 되도록이면 저희는 이제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도 하고 할아야 되게 이제 그런 걸 하는데 유난히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전달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제 그때는 워낙에 큰 사건이었고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말을 너무 쉽게 그런 고등학생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던 게 생각은 나요. 근데 뭐 그거를 그 당시에 뭐 그게 좋은 이야기다 나쁜 이야기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못 하고 그냥 지내왔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는 그냥 들리는 거 듣고 그다음에 제가 일이라는 이렇게 중환자가 갑자기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럼 실적으로 업무 로딩이 되게 세기 때문에 힘든 환자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저희 표현으로 벤틀레이터가 몇 대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16명 중에 벤틀레이터가 달고 있는 환자가 10명이 넘는다 그러면 일하기 싫은 날이거든요. 인공호흡기 맞아요. 인공호흡기. 그러니까 일이 똑같이 환자를 뭐 예를 들어 4명을 보는데 4명이 다 이렇게 중증도가 높다 그러면은 되게 여유가 없고 힘들고 거기 일에만 파묻혀서 일을 하지 어떤 막 생각을 하거나 그러지 못해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에 어떤 후배랑 통화를 하다가 그 친구는 다른 기억은 전혀 없는데 제가 본 친구는 사망한 친구는 없었어요. 제가 볼 당시 시간에는. 근데 그 친구는 상태가 되게 안 좋아져서 위급해서 이제 여기를 뚫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실제 여기를 이렇게 이제 삭간을 하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했는데 여기가 너무 협착이 심하게 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본인의 상태로도 호흡하기 힘들었고 그걸 도와주려고 여기를 이제 뭔가 장치를 하려고 했는데 장치를 할 수 없는 정도로 이제 협착이 심해져 있는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그 친구는 그 시간대에 자기가 근무하는 시간대에 그 친구를 보내는 일을 그러니까 하늘나라로 보내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때 그게 너무 힘들었던 기억만 그거 하나 났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환자들이 물론 이제 뭐 남녀노소 상관은 없지만 젊은 친구들이 많이 아프거나 젊은 친구들을 떠나보낼 때는 사실 더 이렇게 마음이 애잔한 마음이 있죠. 실제 똑같이 다쳐도 젊은 친구들은 회복이 되게 빨라요. 똑같이 젊은 친구들인데 그 젊은 친구들이 회복이 안 될 정도의 상태가 돼서 돌아가시는 걸 봤을 때는 확실히 마음이 되게 불편하죠. 아직 살 날이 되게 많이 있는데 살 수 있는데 그렇게밖에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제가 들은 걸로는 그 노래방 나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애들이 그렇게밖에 될 수 없었던 이런 이야기를 나중에 들었을 때
충분히 살 수 있었는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막 너무 많이 들죠. 그런 나중에 들었어요 이것도. 생각을 처음에는 처음 다시 생각해 본 게 20년 만에 작년에 생각을 해봤는데 질문에 뭐 yes, no 대답은 할 수 있는데 막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때 사실 또 곰곰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이름 이렇게 제가 말을 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연관지어서 이제 화면들이 조금씩 생각이 나는데 아주 이제 긴 장면은 아닌데 이제 케어를 하고 그러니까 끝까지 있었던 친구는 그 친구밖에 없었고 다른 데로 되거나 가거나 다른 병원으로 가거나 상황이 안 돼서 가거나 그것도 아마 동문제도 있었을 거예요. 다른 병원으로 갔던 경우에 계속 케어를 받기에 힘든 상황이어서 그랬었고 이제 돌아가신 분이 있었고 이제 그랬던 거고 이제 그 한 친구가 워낙 저희한테 그 3개월 이상 있는 거는 되게 진짜 오래 있는 거거든요.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그 기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친구들 그때 당시 그 친구들을 그 친구들이 밖으로 드러나거나 이렇게 만나기 어렵다는 말을 듣고 사실은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어떻게 보면 피해자인데 되게 힘들었을 텐데 그런 거를 그 친구들이 지금 20살, 21년이 지났으니까 나이가 지금 30대 후반? 네, 맞아요. 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 정도 나이가 되면 보통 이제 젊음을 막 이렇게 불사르면서 살던 시기랑 다르게 중년을 맞이하기 전에 이제 자기를 돌아보기도 하고 아픈 몸을 보기도 하고 이런 거를 이제 조금씩 이렇게 받아들이는 시기인데 어딘가에 보이지 않게 지내고 있다는 그런 느낌의 말을 들었을 때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인터뷰를 하겠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네. 사람은 누구나 다 아픔도 있고 행복한 시절도 있고 다 있는데 그거를 어느 정도 돌아볼 수 있을 때가 온다고 생각하는데 그 친구들한테도 뭔가를 좀 돌아봐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주어졌으면 좋겠다. 자기도 보고 그 상황들을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 번쯤은 좀 가졌으면 좋겠다. 너무 이렇게 힘들게 드러내기는 어렵겠지만 이렇게 좀 보는 시간을 갖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힘을 좀 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뭐 그 친구들한테 힘을 내라 아니면 뭐 밖에 이렇게 용기를 내서 살아라 이런 말은 못 하겠고요. 그냥 자신이 됐든 그때 사건이 됐든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건 것 같아요.